어쨌든 이번 그 이제 대형 참사로 예, 예. 저는 또 한 가지 이제 유심 있게 본 게 있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희생된 그런 참사에 대통령님이 직접 현장에 오잖아요. 근데 과거 현대 아울렛을 찾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좀 이재명 대통령이 한 게 이렇게 확연히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어봤는데 한번 보고 네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화재 참사 대통령의 대응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2025년 3월 20일 대전 화재 유가족들이 요구합니다. 사고 경위 설명해달라. 신원 확인 빨리 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요청사항을 직접 메모, 노동부 조사단에 유가족 참여 지시, 장례비 치료비는 국가가 먼저 지급 후 기업의 구상, 그리고 비서실장 연락처까지 직접 전달. 윤석열 대통령은 가용인력 총동원 지시, 원인 철저 규명 강조, 재발 방지 대책 주문, 유가족 지원은 기존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 한쪽은 현장에서 직접 듣고 바로 해결, 한쪽은 국가 시스템을 통해 지휘하고 대응. 여러분은 어떤 대응이 맞다고 보십니까? 두 대통령의 국가 재난에 대해서 대응하는 상황을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가장 그렇죠. 큰 문제들이 이제 유가족들이에요. 유가족들을 네네네. 국가가 어떻게 해주느냐 이건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장 행보에 아주 실제적이었어요. 거기도 실용적이고 네네. 유족들한테 어떤 도움을 실제적으로 줄 수 있는지 심지어 뭐 비서실장 전화번호까지 네네네. 부족한 게 있으면은 전화를 하고 그리고 모든 거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책임을 네네. 지겠다. 그렇죠. 그리고 구성권도 네. 청구를 해서 먼저 지급을 하고 나중에 네네. 구성권을 청구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제가 이제 현대 아울렛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왔을 때 제가 그때 때마침 유족 텐트 안에 있었어요. 네, 취재하느라.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말을 바로 앞에서 제가 들었거든요. 그 원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뭐 유족들한테는 뭐 그게 도움이 됐을 말일지 모르겠지만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굉장히 원론적인 그냥 얘기를 하나만 하더라고요. 하니. 저런 말은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거. 근데 실제적으로 그 원인은 제가 이렇게 기사를 쓰면서 나왔지만 그 뒤로 유족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국가에서 별로 해준 건 없대요. 제가 이제 막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쪽에서 미리 이제 기업 쪽에서 그분들한테 위로금을 전달을 했었어요. 아, 현대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제가 연락을 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뭔가 이렇게 그분들한테 언론 접촉하지 말라는 그런 오더가 그렇죠. 있었을까? 예. 아무래도 뭔가 갔으니까 이게 그렇게 됐겠죠. 근데 어쨌든 뭐 위로금을 이제 받은 거에 대해서는 그냥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어떤 면에서.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국가에서 그거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저는 참 소통과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지사님도 저런 현장에 가셨잖아요. 지사님도 저렇게 하셨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런 대형 참사 현장은 뭐냐 약간 그 규모라든가 틀리긴 한데 대통령께서 그 현장에서 대처하시고 그 수습하는 거는 정말 높이 평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도 원론 쪽에서는 같은 행동이에요. 또 국가 지도자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대통령께서는 현장에서 직접 수첩에 메모를 하고 또 현장 책임자를 지정하고 거기다 또 예를 들어서 미진한 거 있으면 우리가 비서실장 전화번호 주면서 미장 연락하라. 이 자체가 유가족들과 군비들한테는 엄청난 위안 일이고 뭔가 대통령이 우리 입장에서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여주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대처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 아마 그 뒤에 현장 보존을 해달라는 유가족들의 요청도 또 안 들어줬죠. 맞습니다. 또 원인 규명에 우리 당사자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것도 이제 거부했는데 이거 자체 이런 공감 능력의 차이가 국민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주고 공감 능력이 정말 중요한 그렇죠. 것 같아요. 공감 능력이 엄청 뛰어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엄청 뛰어나셔서 그럼 아주 그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 사고 자체가 방지되고 일어나지 않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 유가족과 함께하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쓰죠. 그러니까 유족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나서니까 네. 그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져서 좀 슬픔이 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김 변호사님도 보면 억울한 일 당하신 분들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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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어떻게 상담해 주세요? 저는 일단은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 사실은 그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 F거든요. 아 소통이 잘 되는군요. MBTI가 F고 예. MBTI ENFP거든요. 예, 감정적으로 잘. 그래서 굉장히 많이 동화가 돼요. 듣다 보면은 동화가 음. 되고 이렇게 같이 저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겠다. 특히 이제 가장 안타까우신 분이 보이스피싱. 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정말 이제 막 자기 평생 모았던 돈을 거기 막 그렇죠. 리딩방 이런데 예. 사기 당해가지고 막 아이고. 날린 사람들 예. 노후 대비용 돈인데 그런 사람들 근데 범인을 잡아도 잔잔바리만 잡히니까 그렇죠. 상선을 잡아야 돼. 상선을 못 잡으니까 제가 첫 회도 보이스피싱 얘기했는데 또 하고 있네. 아무튼 그런 분들 하면 정말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욕 먹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국선 변호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국선 변호 할 때 그 피고인들 예, 보면은 예. 되게 좀 안타까운 사연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막 뭐 이제 잠잘 데가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안 모텔 같은데 들어가서 몰래 자고 뭐 이제 그런 사람들 이제 주거 침입 이렇게 예. 되고. 근데 그런 거 다 나쁘고 그런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주민등록을 안 해가지고 주민등록 번호가 없어가지고 어디 네. 취업도 못하고 평생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었어요. 그런 분들 검사님도 막 도와주려고 하고 저도 도와주려고 했는데 근데 뭐 일에 치다 보니까 또 이제 또 저도 윤 대통령님처럼 또 이제 최선을 다하겠다 한번 알아보겠다 이렇게 하고 결국에는 그냥 약간 이렇게 됐는데 아주 그러고 보니까 반성이 되네요. 근데 이 대통령님. 아니요 윤석열.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원론적인 예. 얘기만 하고 이렇게.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나이브하게 살다 보면은 네, 또 그렇게 되네요 갑자기. 아니, 반성하게 맞습니다. 되네. 네,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행동 하나가 네, 이제 많은 네. 국민들이 직접 보고 느끼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 정치인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게 성찰을 하는 계기가 될 것 같긴 맞아요, 한데 맞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아. 먼저 대통령께서 그런 대응을 하신다는 거는 성남시장 2번 하시고 경기도 도지사를 하셨잖아요. 이런 종합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게 밑받침이 되지 않았나 맞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종합행정이다 보면 현장을 중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정치인들 입장에서 아니면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이 성찰하고 이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동 양식을 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아마 그런 공감 능력 차원에서 여가 그냥 대개회 선거할 때 득표율보다는 그걸 높아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선거할 때 우리 국민의당은 득표를 비해서 지금 한 20%가 넘는 게 그 원인 근저에는 그런 현장과 소통 능력, 공감 능력에 네네. 있지 않을까. 네. 또 현장을 정확하게 또 꿰뚫어 보시는 것도 우리가 국민들한테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요. 항상 이제 바쁘시고 시간 없는 거 알잖아요.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사실 우리 법조인들도 그렇고 다 비교는 안 되지만 근데 이제 바쁜 와중에도 그 쪼개진 시간만에 그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대통령님 보면서 이제 제가 반성을 하는 거죠. 반성하네요. 왜 나는 믿고 맡겨준 사람을 이렇게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저희가 승패를 떠나서 일단 과정에서 이렇게 그 사람이랑 소통을 해서 네, 네, 이렇게 네. 최선을 다했으면은 사실 다 그게 문제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쉬운 점이 항상 있죠. 하여튼 이 대통령님은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체력 관리 어떻게 하시는 건지. 왜 제가 항상? 가까이 계신 분한테 여쭤봤습니다. 그요 뭐래요? 타고났답니다. 그냥. 진짜? 예. 뭐 운동 뭐 하신답니까? 운동 거의 안 하실걸요? 운동을 안 하고서 네. 어떻게? 아니 그냥 타고난 체력이시죠. 진짜요? 예,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하는 운동이 하나쯤 있을 건데 뭐 헬스 하시나? 그건 잘 저 모르겠습니다. 그거 할 시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았을 때. 근데 어떻게 되지? 어렸을 때부터 뭐 이게 리어카 끌고 막 이런 네네. 힘든 그 경제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본 체력이 아주 좋다고.